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토종닭의 주요 사양 일주형 관리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2020년 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좀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에서 지금 현재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올해 고병원성 AI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03년 AI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가금 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소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오리와 토종닭 이 부분은 산업이 붕괴할 정도로 산업적인 축소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피해와 가금산의 피해는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유행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병으로 조류급성 전염병입니다. 특히 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100% 폐사를 하게 됩니다. 닭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존다든지 급격한 폐사가 발생합니다. 다리, 벼슬, 청색증이 일어나고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닭 감염의 분변 1g이 10만에서 100만 마리에 감염되고도 남는 고강도 감염력이 있다니 굉장히 좀 무서운 질병이죠. 특히 이런 증상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38도 이상 고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독감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위험한 것은 사람에게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정말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질병입니다. 질병을 우리가 통제하려면 3단계가 필요하죠. 백신이 필요하고 차단 방역이 필요하고 질병이 왔을 때 투약을 함으로써 질병을 통제하는 거죠. 백신은 중요한 것은 모체에서 적절한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후대에게 전해지는 모체 이행항체로 인해서 질병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데노바이러스라든가 병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백신들이 중요합니다. CC에서도 백신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ND라든가 전염성 ILT 이런 피해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ND 피해가 오면 100% 폐사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ND 백신을 하고 나서 정확히 ND가 통제가 되고 현재는 ND로 피해보는 농장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방역입니다. 방역은 감염병의 유행을 막고 그 침입을 예방하는 실무와 대책까지 포함한 공중보건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방역은 사실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차단 방역을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장에서 동물의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원체 농장으로 유입은 여러 각도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차량, 공기, 설비, 야생동물, 난개대 감염, 벌레, 물, 사료 이런 모든 요인들이 우리 개사로 유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차단 방역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AI 바이러스는 철새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오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남하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가금을 통해서 똥을 배설하고 또 그 철새들에 의해서 또 가금에 전파가 되는 그런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림처럼 차량이나 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정말 인지해야 될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AI 역학조사를 그동안 발생한 거에 대해서 원인들을 규명을 했을 때 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감염된 철새가 주로 서해안에 많은 분포가 되고 많은 저수지에서 동면을 하는 많은 철새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고들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염된 지역을 가지 않고 또 그쪽에서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변에 오염된 환경이나 축주가 농장 방문할 때 적절한 소독 절차 없이 방문을 한다든가 사료, 왕겨, 약품, 반입 물품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또 오염이 되고 인근에 있는 야생 조류나 이런 설치류들이 축사를 침입해서 오염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 내에 감염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농장 내 병현체가 유입 조건은 축주나 방문자가 적절한 소독 절차 없이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야생조류나 농장이나 축사에 침입하는 것, 그리고 농장 출입하는 차량의 빈도, 외부인의 방역도 미착용, 이런 것들이 농장 내 병원체가 유입하는 조건을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 내 병원의 유입 조건으로 그물망 등 노후된 설비로 인해서 야생조류가 그물망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쥐나든가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구서 작업이라든가 전실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질문을 해볼까요? 사람 출입 시 개사 전실 운영은 중요합니다. 개사 출입 시 전실 운영은 AI의 마지막 무엇일까요? 네, 보루입니다. 보루. 적을 막기 위한 완벽한 구축된 진지죠. 농장에서는 전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사를 통해서 양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농장들이 이 관리사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판 소독조라든가 장화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양계장을 들어갈 때는 항시 개사 전의 신발과 전실의 신발 그리고 양계장의 신발을 구분하여 준비를 해서 들어갈 때는 전실을 통해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농장주가 양계장에 전실로 들어갑니다. 이때 양계장의 신발을 교체를 하고 교체된 신발에서 차단벽을 걸어 들어가서 그 전실 장화를 다시 바꿔 신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퇴치한 다음에 개사로 진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개사의 외부로 나올 때는 이제 반대입니다. 개사에 들어갈 신발을 다시 갈아 신고 전실의 신발을 신은 다음에 신발에 묻어 있는 오염물들을 솔로 잘 떨어뜨리고 차단벽을 넘어서 장화를 벗고 전용실 장화를 또 교체를 또 합니다. 그리고 개사를 나올 때는 밖에 있는 빨간색 장화를 다시 신고 외부에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이렇게 서로 반대로 하게 되겠죠. 제가 이게 토종 땅 농장을 갔을 때 전실이 없던 농장이었는데 전실을 설치한 농장의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그 전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의 전실을 이렇게 달아내서 그 양계장 전실 속에 장화와 그리고 소독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양계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탓하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실을 개선을 해서 전실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계열사에 거래하는 농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60% 이상이 계열사와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 40% 이상이 이제 개인 닭을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사와 AI에 대한 방역은 서로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소독을 실시하는데 농장의 생석회를 농장 입구에 도포를 하고 매주 1회씩 내부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감수성 높은 소독제를 선택해서 우리가 소독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방역 실태 점검을 항시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2회 점검을 하고 분기 1회 정도는 도나 시에 실적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소장들은 농장을 방문해서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농장의 책임 방역 기준의 준수를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HR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AI가 오기 전에 우리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역 농장에서 폐사와 산란율 이런 것들 기록을 통해서 지역수장에 연락을 하고 그 모니터링된 부분을 당국에 신고하는 거죠. 대부분 1단계는 농장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일일 산란율, 폐사율,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의 비교,
가금물에 의한 방역 당국의 감정 의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농장에서 1단계입니다. 2단계로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 농장에서 등록된 이런 내용들을 다시 분석을 하고 가금물을 의뢰해서 농장과 같이 병성 감정을 의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AI에 의심되는 그 부분에서 방역 당국의 가금물 의뢰 조건이죠. 종계 부분은 산란율이 전일 대비 3% 이상 하락될 때, 그리고 폐사율은 2일 연속 2% 이상 발생할 때, 그리고 6개와 3개 토종닭은 1일 폐사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때, 그리고 2일 연속 0.5% 이상 폐사가 발생할 때는 회사와 그리고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농장의 방역 점검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소장이 그 농장에 가서 농장의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월 1회 정도 점검을 해서 농장에 대한 기본 허가 요건, 그리고 설비 장비나 농장의 외부, 입구, 방역실, 그리고 입구의 축사의 축사 내부의 조건, 모든 부분들을 점검해서 서로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되죠. 농장들도 이제 농장의 자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식에 의해서 농장의 입구를 10점, 안내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출입문이 잘 닫혀 있는지, 차단막이 설치가 되고 있는지, 울타리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설치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점수화 시켜서 자기 농장에 대한 점수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설들을 보강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농장의 내부 쪽에서는 그 농장 입구에 외부와 그 차단 방역실이 있는지, 출입자가 환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대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신발 소독조가 운영되고 있는지, 물품 반입됐을 때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청소, 구서, 구충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외부 시설이 차단되어 있어서 왕겨나 톱밥 분뇨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료 공장에서 들어오는 사료를 반입되고 있는 사료에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사료 창고, 사료 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생계차, 그리고 외국인들이 작업하는 부분에서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폐사축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농장의 방역 부분을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평가가 됐을 때 점수를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88점 정도가 이게 맞았는데, 우리가 90점 이상 맞고 100%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비들을 개선하고 방역시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부터 특별 방역기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벌써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식 전 사전 신고를 해야 되죠. 2020년 2월 28일부터 실시를 하고, 입식 사전 신고 대상은 닭, 오리 사육 농장입니다. 신고된 방법은 빈 청소 상태, 소독 방역 상태, 소독 시설 자체 점검 상태, 입식 전 서식을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아니면 팩스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위반이 되면 가축이행 전염병에 따라서 1회 위반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이 불과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철저한 사전 입식, 사전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